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진실의 방입니다. 이재명이 여권 인재 영입 1호, 신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조동연을 영입했습니다. 조동연은 39세, 육사 출신 여성 군인 및 서경대학교 교수로 미디어에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동연은 바로 혼외자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사퇴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1월 30일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조동현 교수와 관련된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책임지라 하며 심지어 스토리텔링이 완벽하다며 제2, 제3이 조동현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팩트체크 없이 무조건 그냥 아니다 아니다 라고 꽥꽥대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예측될 정도네요. 12월 1일 오후 9시 조선일보는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불일치라는 답변을 받은 조동현의 전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조동현과 조동현의 전 남편 A는 2008년 결혼했고 2009년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인 2012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이후 아이가 자랄수록 자신과 외모가 달라지고 갑작스러운 이혼에 의해 의아하여 2013년 아들이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둘째 아들이 유전자 불일치로 결국 자기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오후 9시 30분 혼외자 논란 등을 인정하며 조동현은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정도의 인사 검증과 필터 능력도 없어서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자랑스럽게 인재 영입 1호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한 꼴이 되었는데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이도 그냥 아니라고 본인들의 희망을 이야기할 뿐이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사건 번호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 307806. 조동현은 남편에게 1억 260만 원을 일시 지급하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나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원에서 조동현에게 약 1억 원의 위자료를 부과한 것만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 수 있죠. 조동현이란 인간이 얼마나 악마인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조동현은 2010년 8월 전방부대의 남편의 면회를 가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모친이 대장암 3기였고 신변에 어려움이 있어 더 각별히 피임까지 했는데 2주 뒤 임신했다고 남편에게 통보합니다. 물리적으로 2주 만에 임신이 되긴 하나요? 조동현은 2011년 3월 육아휴직을 하며 급여가 줄어 가게가 어려워지자 남편에게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2011년 5월 조동현이 혼외자 아들 출산까지 보고 2011년 6월 8일 남편은 아프가니스탄 오시노 부대 3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긴 아프간 PRT 기지에 박격포 포탄이 날라오는 곳으로 자기 남편을 보냈고 위험수당 등을 더 받아 가계부에 보태자고 한 것입니다. 타임테이블을 정리하면 불륜으로 임신 상태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남편 부대에 가서 성관계를 하여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2010년 8월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2011년 아들을 낳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 갔고 이듬해인 2012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아들이 친자 결과 자신이 아들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요. 밑에 사진 3장은 남편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시절 페이스북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이쁜 우리 딸, 아들, 아내도 보고 싶고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싶다. 태어나서 며칠 못 본 아들이 벌써 100일이 다 되어가고 그저 방긋방긋 웃기만 하던 딸은 전화로 노래를 하고 있다. 파병 당시 조동현은 남편 월급이 약 90%를 매달 인출해 썼다고 합니다. 매달 280만 원 정도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수당도 다 빼갔었고요.
조동현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혼 요구 문자를 보내고 2주 후에도 월급을 인출해 갔습니다. 1월 27일엔 계좌에 2,264원만 남아서 편의점에 햄버거를 사 먹으려다가 잔액 부족이 떴다고 합니다. 이게 정녕 같은 감정과 이성이라는 것을 가진 인간이란 존재가 저지를 수 있는 짓입니까? 민주당은 조동현을 쉴드 쳐주며 고민정은 저도 엄마로서 감정이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정당의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박원순 성추행 사건 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나 하질 않나. 이번 사건에 있어 조동현이 전 남편에 대한 인간적이고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있다면 정당에서 이런 짐승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나요? 조동현은 성폭력으로 임신했고 처음부터 기울어진 결혼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번 화 제목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면 욕 덜 먹는데 왜 굳이 더 어그로를 끄나요? 처음부터 기울어진 결혼 생활이었다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당시에 해결을 하던가. 기울어진 결혼 생활인데 왜 굳이 남편 부대까지 멀리 가서 성관계 요구합니까? 당신이 월급 다 인출해서 편의점 햄버거 못 먹은 남편이 기울어진 쪽에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인간이라면. 성폭력으로 임신했다 쳐도 그걸 왜 이제 말합니까? 당신이 반려자인 전 남편과 이야기하고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쉬쉬하고 숨기고 공직에 나와서 활동하려다가 발목 잡히니 탈출 카드로 쓰는 거 너무 클리셰적인 거 아닌가요?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뭐 범인 찾아서 처벌 잘 하고요. 이런 인간이 민주주의 꽂힌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민주당의 경우 송영길, 조동연 투탑으로 하여 선대위원을 꾸렸기에 국가의전서열 7위인 여당 대표와 동급에 저런 범죄자를 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6화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쓰레기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을 쫓아 매진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